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숲TV 형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일찍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뭐 일장 뭐 보니까 대체적으로 한 경기 두 경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배당도 떨어질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변동이 작으면은 안 오겠지만은 변동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준점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2시에 오게 되었고, 뭐 저는 뭐 시간을 끌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조합도 가고 안 갈 건 안 가고 갈 건 가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맨날 써놨지만은 5개 있다고 조랄 쌀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일본 농구나 일본 야구, 뭐 일본 배구나 뭐 중국 농구 이런 것들 분명 필요하고요. NBA 또 대체제로 될 수 있는 유로 리그라든지 스페인 리그라든지 이탈리아 리그, 그러면 방장이 더 빛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 왜 1년에 한 게 아니고 8년 동안 좋은 배당과 힌트와 이런 부분들 여러 번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도 있고 이제 저를 만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럼 AI 기계들이 다 판독이 되겠죠. 5개 뭐 대단하지도 않는데 뭐 그걸로 주 짜고 뭐 좋아 보이고 금액을 짜고 뭐 올리고 연병 난리를 뜨죠, 그죠? 그게 의미가 없잖아. 맞아도 맞지? 그게 공대가 깔끔한 경기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보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SK 마인하고 스게 언더를 갔었고, 스게 언더를 갔었고,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이래 했었는데, 장판이 확실히 이번 시즌에 제대로 하는 모습은 좀 있다고 다시 프리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습 같은 경우는 어제 언더를 썼었습니다. 아시겠죠? 그 배구, 저 야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11월 10일에서 이렇게 챙길 건 챙겨 먹었고, 주말 12월 10일 같은 경우 챙겨서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막 눈뽕 이거 씹으면 뭐 한 5일 동안 우려 먹고 곰탕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 있죠, 그죠? 많이 부끄럽죠, 그죠? 웃으세요. 나 많이 부끄럽어요. 눈뽕 좀 그만하세요. 우리 형들 눈이 좋지가 않아요. 보커씨 인정? 눈뽕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뭐 5배, 6배를 주고 눈뽕을 하고 하면 되죠. 안 가는 거 하고 메인 틀렸는데 왜 그런 것들을 왜 자꾸 눈뽕을 하는 거야? 우리 시청자가 바보입니까, 힘들아? 웃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맨날 뭐 300 거적대기 가서 먹는 거 안 먹는 거보다 먹는 게 낫지만 10일 지난 거 좀 내리세요. 5일 지난 거 좀 내리세요. 오늘은 또 내리면 그냥 이 정도 됐습니다 하면 되지. 왜 이거를 언제까지 우려 먹을 생각이에요? 지금 곰탕 겨울도 아직 안 됐는데 아시겠죠? 곰탕 끓이지 말고 그날 국밥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맨날 우려먹고 지겨워요 진짜로. 뭐 가지도 않는 거, 아예 가지도 않는 거 뭐 갖다 캐서고, 그죠? 우리는 곰탕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날 새로운 걸 하는 거지. 뭐 3일 지난 거 좀 내리세요. 뭐 배당이나 좋으면 뭐 700, 500면 내가 알겠어요. 배당도 안 좋은데 뭐 우려 먹으면 언제까지 우려 먹을 건가요? 일단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BA는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재밌더라고. 목요일쯤인가 수요일쯤 들어오는데 없을 때는 없는 대로 또 잘 뽑아가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어제 이제 부갈랜드가 좀, 제가 어제 방송을 잘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조금 과하다고 했죠. 부갈랜드가 홈에서 거의 패가 잘 없고, 그죠? 강팀 상대로도 무승부도 곧잘 캐고 해가지고 이 프렌이 좀 1.7이면 배당이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거랑 이제 물부 오바 2개 뭘 갔어도 됐겠죠. 다드스 오버가 해도 가능성이 있을 거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삼배 먹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제 성격에 뭐 저런 거 먹고 되게 뭐고 갑질하고 뭐 좋아하겠어요? 돈을 주고 시간 냈으면은 그거 먹고는 더 먹겠다 생각하는 게 맞는 거지, 그지? 저거 먹고 존나 지랄 박아하면 또라이입니다. 알겠죠? 뭐 연승이든 뭐 내가 신이든 뭐 가라 캣주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특히 연차가 오래된 사람일수록 베터들, 알겠지? 자, 일단 볼게요. 일단 삼성이 예상대로 이제 원태인의 호투로 인해 가지고 승기를 잡았고, 어 김강현이 나오고 후라도가 나옵니다. 일단 후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식 킬러도 있지만은 그 뱃살이 약간, 야구 주머니 중에서 형들 뱃살 좋은 애들 누구 있어? 이대호가 있고 그다음 후라도가 있죠, 그죠? 우리 김강현 형님은 언제 기억이 납니까? NC전 기억나십니까, 그죠? 아무리 그 뭐냐 의미가 없는 경기를 하더라도 불사 은퇴식인 줄 알았습니다.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들? 좀 너무했죠. 아무리 의미가 없고 하지만 이승용 감독이 뭐 불펜 안 쓰려고 한다고는 하지만은 우리 강현이 형 불쌍히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강현하고 양현종하고 유현진 이런 선수들은 이제 30 후반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플레이오프에서의 김강현과 유현진과 양현종이는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은 좀 있긴 있죠. 왜냐하면 경험이 되게 많고 우승도 특히 김강현 같은 경우는 양현종하고 유현진과 더불어 유현진과 달리 뭐가 많아? 우승 경험이 걔네 둘이보다 훨씬 많죠. 양현종 같은 경우는 기껏해야 두 번밖에 안 되고 그죠? SK의 왕조라고 볼 수 있죠. 젊었을 때 시작부터 그다음 중간 또 18년도 로메기가 그때 힐만 감독 있을 때 우승하기도 했고 그죠? 그다음에 21년도 때 또 우승을 하기도 하고 그지? 그런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너무 공 구위가 좋지 못하고 원래 김강현이라는 선수는 파워 피처죠. 직구 가지고 먹고 살고 구속이고 구속도 구속이지만 구위 가지고 먹고 살던 선수기 때문에 솔직히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삼성 승이나 삼성 마인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쓰임새가 중요하잖아, 그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마인 가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은 뭐 제가 뭐 하겠지만 일반승을 써가지고 세포를 만들어 가는 것도 확률이 꽤 괜찮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방향이 그렇게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 그지? 그리고 아무래도 이 경기가 지금 4차전이기 때문에 3차전도 중요하지만 4차전이 넘어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특히 양 팀이 뭐 습구장이든 압박구장이든 점수를 많이 내는 부분들 분명히 존재하잖아. 그리고 습 같은 경우 이기면 대승을 거두는 부분들이 많고 소위 말하는 똥배 승보다는 똥배 마인을 해주는 똥배를 안 하고 마인승을 해주는 비중이 큰 팀이잖아. 프렌 할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2.5 프렌승을 올해 제일 많이 간 게 SSG 2.5 프렌승을 제일 많이 갔거든. 그 다음 NC 프렌을 갔고요. 왜냐면 타격이 몰아치기가 가능하니까 특히 홈런적인 게 최정이라든지 에레디아라든지 그 다음에 김성욱도 정규 시즌 때는 조금 활약이 당연히 안 나오죠. 원래 안 나온 선수니까. 근데 김성욱 같은 경우도 NC에 있을 때도 NC가 플레이오프를 자주 가는 팀이잖아, 그지?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경험적인 부분들은 절대 무시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더볼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후라도 같은 경우도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죠? 지금 후라도는 NC산한테 많이 쳐맞죠. NC한테 쳐맞고 그지? 그 다음에 NC산 김성욱이한테 쳐맞고 그지? 지금 구위 자체가 그렇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선수도 있지. 정규 시즌에 잘하는데 플레이오프 때 못하는 선수. 근데 후라도가 지금 그런 방향을 보여주고 있거든. 정규 시즌 때는 뭐 깔 게 있나 뭐 복주머니고 복주머니고 이런 이야기들 나왔잖아. 그치? 그리고 김강현 같은 경우는 홈런이 너무 많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우리 강현이 형 하면 딱 파워 커브 생각나는데 커브도 예리하지 못하다. 커브라는 그 변화구 자체가 힘들어. 물론 뭐 슬라이더도 있고 포크볼도 있고 뭐 체인지업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변화구라는 이 선수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니고 근데 커브라는 부분들은 홈런 맞기 제일 좋은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구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여전히 뭐 커브 비율이 이제 뭐 김강현 선수가 뭐 낮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언더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럼 방장님 플랜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삼성 많이 보고 오버 보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전체 다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는 뭐 2개밖에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오늘 경기가 있는데 오늘 또 2개 다 쓸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언더를 만약에 갔으면 우리는 오버를 보고 있지만 언더를 가는 입장에서는 보통 만약 언더를 봤으면 한 개만 선택을 하죠. 언더에 가서 뭐 마인을 하고 왜 두 팀 모두 다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언더를 만약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어제는 제가 언더 가서 됐지만은 한 개만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패하고 왜 정확하게 나와야 돼. 알겠죠? 쓱 깔라면은 2.5도 가능하고 그냥 역배도 가능하다고 역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작은 구장들도 어쩔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삼성의 젊은 선수도 있죠. 우리 할 수 있어 성윤모하고 우리 스카이석에 보면 존만한 지찬이하고 그 다음에 자욱이하고 그 다음 젊은 이재현이 빼빼미하고 그 다음 영웅이하고 하이볼 못 참지만 확실히 젊은 애들이 좋은 거자 안 좋은 거라 볼 수가 있는데 흐름을 타면 진짜 점수가 몰아치기가 잘 나오긴 합니다. 지금 솔직히 강민호도 못하고 박병호도 못하고 고참들이 못하지 이성규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홈런 한 개 쳐주긴 쳐줬지만 그지? 근데 젊은 애들이 지금 작년에 또 한국 시리즈 경험을 먹었잖아 그지? 그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바로 이제 20살 초반 애들 아닙니까? 2003년생, 2002년생, 2001년생, 그지? 군에 있는 김현중까지 포함을 해서, 그지? 그런 부분도 대범하게 하더라고. 작년 한국 시리즈 그 기아하고 삼성 하는 거 보면은
오히려 애들이 뭐 인터뷰도 마찬가지고 사전 인터뷰도 마찬가지고 끝나고 인터뷰를 했을 때 그렇게 뭐 그냥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배짱이 좋은 선수들이었죠. 그죠? 막 보통은 뭐 젊으면 이게 좀 쫄고 실수도 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뭐 김영웅도 평소의 성격이라든지 이재현 평소의 성격이라든지 보면은 그런 선수급들은 아니란 말이지, 그지? 그래서 저는 삼성승에 마인승에 오버업 되고 2.5까지 굳이 갈 필요 없고 전반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유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쓸만했을 때 쓰는 거지. 항상 여러분도 보면은 승호패든 뭐 느바도 마찬가지고 뭐 전반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갈 요소가 있을 때 그때 찍는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찍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졸전 더비를 좀 봐야 되겠는데 의외로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브리핑을 드리자면은 이 소노랑 SK랑 모비스랑 가스랑 삼성 요 부류에서 약간 5위 다섯 몇 길이 놀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1위부터 5위까지가 이렇게 놀고 있을 가능성이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경기력을 봤을 때는 이렇게 A 그룹, B 그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SK는 원희에 대한 그 딜레마를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 다 밑에 팀들은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가스든 소노든 새로운 선수들이 바뀐 선수들이 많았죠. 김낙현이 빠진 니콜슨이 빠지고 여기도 뭐 그 오재현이가 지금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아니면 소노는 젊은 선수들의 꾸준성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있는 그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순위에 대한 부분보다는 아시겠죠? 그래서 또 분석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강혁 감독 나왔고 그다음에 모비스의 심장이라 볼 수 있는 양동근 감독이 나왔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할게요. 모비스는 작년에 어쨌든 플레이오프를 가고 80점도 내고 좋았던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경기를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운이 없었던 부분도 있어. 운이라기에는 뭐 자유투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크게 물론 뭐 평가를 받는 팀들, 이렇게 평가를 받는 하는 기자들은 나쁘다고 생각하는.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다 뭐라 하기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차피 지금 그게 뭐야 국내 농구 같은 경우가 접전이 되게 많잖아.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지? 소위 말해서 마인이라고 생각하는 팀들이 LG도 그렇고 그죠? DB도 그렇죠. 보세요. LG 경기, DB 경기, 정관장 또 삼성한테 한번 졌던 부분들이고 그지? 이런 거를 봤을 때 프렌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가스가 마냥 이제 4패를 하고 있으니까 5패를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스를 가는다는 의미보다는 모비스 자체도 뭐 오프 더 매치 때도 모비스하고 가스가 한번 붙은 적이 있었죠. 그때 접전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모비스는 해먼즈가 작년에는 쇼농하고 프린 가지고 기본적인 득점에 무조건 받쳐줬잖아. 80점이 그지? 이우석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지? 그래서 저는 뭐 가스가 잘해서 뭐 5.5를 어제 KCC는 만약에 정상적으로 했으면 이제 5.5 프렌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되지만 가스는 지금 어쨌든 니콜슨하고 그 뭐야 김낙현하고 빠진 부분들이 몇 년 동안 했잖아. 그지? 1, 2년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새로운 부분들이 없다고 했잖아. 그리고 야투 갖고 먹고 산대잖아. 그러니까 지금 벨랑게리가 엄청 외로워. 라거나가 뭐 출전을 덜 하는 것도 있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에는 속단하게 일러. 라거나라는 선수는 옛날 장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모비스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서울 삼성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잠깐 안 좋다가 금방 돌아와요. 맞죠? 10년을 넘게 했던 선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언어바레 같은 경우는 오바를 볼 수가 없고 가스도 야투가 상당히 안 들어가면은 좌지우지 많이 되는 게 가스라고 볼 수가 있고 벨랑겔 같은 경우도 이제 4년 5년이 되었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압박이 조금 들어오면은 안 풀리는 경향들 그리고 이제 뭐 속공을 허하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신승면이나 신주영이나 그다음에 뭐 김준일이나 그다음 차바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정형화되고 뻔하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가스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모비스 같은 경우가 작년 플레이오프도 가고 조동현 감독은 그래도 꽤 곧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1.3이면 어제 SK보다도 더 확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굳이 가야 될 마엔에 대한 부분을 갈 필요가 전혀 없죠. 지금 5점 계속 접전이 나오는 게 한두 경기가 아니잖아. 국농 자체가 그제 어제도
SK가 거의 그냥 질 뻔했던 경기인데 마지막 어떻게 됐어? 한 번 또 동점이 되고 그런 경기들이 지금 KBL 시즌 초에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결국 갈리는 건 이제 선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감독이 우승을 해봤고 안 해봤고 그리고 경험이 있느냐, 유도원이냐, 그 다음에 김주성이나 뭐 이런 차이들이 있겠죠, 그죠? 양동근 같은 경우는 뭐 손창한 감독도 마찬가지고 양동근 감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크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이런 시기가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손창한 감독, 양동근 감독 그다음에 뭐 이런 감독들은 좀 폄하하기에는 좀 너무 섣부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느 정도 갖춰지고 만들어져서 그때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방금 비시즌이 있잖아. 농구라는 게 하면 그렇게 안 흘러가잖아. 우리가 1, 2년 보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해먼즈 모비스는 프림하고 옛날에 그런 약간 센터의 용병이 잘 맞아. 쇼농도 마찬가지고 그런 선수들 가지고 유지하기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라거나 뭐 이런 애들 있죠, 그죠? 그다음에 쇼터 뭐 쇼터 같은 이런 선수들도 있었죠. 근데 그런 유형이 좀 잘 안 맞는 선수들을 데리고 온 것 같아가지고 그렇고 일단 분위기도 가스도 가스지만은 모비스도 1승밖에 지금 못했고 지금 뭐고 개막전 때도 지금 뭐 좋지 못한 경기력을 했기 때문에 둘 다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러면 뭐야 큰 배당을 가든지 풀에는 물든지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죠. 가스도 야투가 터지면은 많이 터지고 중간이 좀 없는 부분이 제일 심각한 게 소노하고 삼성인데 소노보다도 지금 심각한 게 가스 야투율이기 때문에 특히 3점 벨랑게리 야투 그다음 플로터 그다음 패스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전현우라든지 이런 선수 넣어주냐 마냐 차이가 경기의 흐름을 다른 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가스는 영향을 많이 받는 팀이거든, 그지? 그래서 특히 신승민의 역할이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좀 많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버볼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합니다. 알겠죠? 원래 가스는 160이랑 이런 것도 많이 받지 못했죠. 154나 153을 제일 많이 받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공격으로 강혁 감독이 풀어갈 것이냐, 수비적으로 풀어갈 것이냐. 가스 유튜브를 보면 제가 또 가스 팬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유튜브를 다 챙겨 본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구단마다 안 하는 구단도 있지만 오프 더 레코드로 작전 타임 들어가가지고 그 카메라 들고 하는 것도 있잖아. 물론 쇼이긴 하지만은 그럼 그때 감독이 이제 의견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뭐 중계 때는 다 뭐 볼 수는 없죠. 개인적인 가스 구단 유튜버가 들어가면은 이제 무슨 작전 타면 계속 세밀하게 해주잖아. 그런 거 들어보면은 수비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고 수비에서는 지지 말자고 얘기를 하거든. 가사 보세요. 나중에 내가 보여줄 수도 있는데 공지 올려가지고 우리가 수비에서는 지지 말자. 공격이라는 건 그때 물론 한국농구 그래도 수비 위주고 하긴 하지만 공격에서는 안 되는 거는 뭐 그날 다를 수 있다. 강력감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수비에서는 지는 꼬라지라든지 대충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쉬워서 팀 으쌰으쌰 안 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모든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서 가스라는 팀은 옛날 전자랜드부터 약간 끈끈함이 필요한 팀 중에 한 팀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전 저득점으로 풀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일단 니콜스나고 김낙현이 해주던 그런 야투적인 부분들과 게임을 풀어주던 부분들이 어쨌든 티가 날 수밖에 없죠. 왜? 1, 2년 했던 선수들이 아니고 강혁 감독이든 유도원 감독이든 그거 가지고 거의 3, 4년을 짜서 오랜 기간 동안 맞춰봤기 때문에 그게 지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수 때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그러면 니콜스는 한 20점 해먹고 김낙현이 한 10점 정도 해도 해먹고 그다음 어시스트도 한 4, 5개 치면 어시스트가 점수잖아. 그지? 거기서 한 20점 빠져버리니까 뭐 원래 있던 것도 될까 말까인데 그지? 당연히 어려운 경기를 하겠죠. 그럼 새로운 게 라거나가 하든지 마티앙을 이제 KT에서 뽑아왔는데 이건 점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모비스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겠지만은 모비스도 5점 차 가지고 경기 내용이 상당히 많았잖아. 그지?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만 집중을 하지 마시고 뒤에 경기도 집중을 하셔야죠. 그냥 간단하게 전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지? 브라질 경기는 여러분이 보고 왔죠? 이틀 전에 근데 방장님 사진을 왜 이런 걸 똥 싸는 사진을 가져왔습니까? 아이 안티 아닙니다. 명모형 신고하면 안 돼. 고소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 가져왔는데 좀 사진이 좀 똥 싸는 자세하고 좀 그렇긴 하네요. 명모홍 씨. 그냥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냥 가져온 거야. 사진을 가져오려고 알겠지 뭐.
명봉실을 뭐 극도로 싫어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배팅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약간 좀 표정이 좀 이상하긴 하네. 야릇하긴 하네요. 자, 일본하고 브라질은 일단 뭐 그 얘기를 하겠죠. 뭐 그대로 하고 선수들 빠져가지고 걱정이 좀 많았지만 역시나 비시니우스가 활약이 너무 좋은 부분들이고, 감독 같은 경우는 그때 유럽 명장이죠, 그죠? 챔스인가 그때 우승을 뭐 5번이나 했던 명장 감독이기 때문에. 그리고 확연하게 또 달랐죠. 우리 명보홍 씨는 내년이 북중미 월드컵인데 앉아가지고 지도도 물론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약팀이면 약팀이 더 지도가 많아야 되고 요구 사항이 있어야 되고 한데, 브라질 감독은 잘하고 어차피 이게 뻔한데도 비 맞아 가면서 선수들과 열정적인 코치를 하고 그래 했었거든요. 완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팀이 더 코칭이 들어가고 해보자 하고 이런 게 들어가는데, 앉아가지고 비 오니까 하기 싫으니까 이 앉아 있었잖아, 그지? 브라질은 그 정도로 감독이 열정적이고 당연히 이기지만은 더 해보자고 코칭도 하고 비 쫄딱 그 나이도 많잖아 그 감독, 그지? 일본 같은 경우 물론 좋은 팀도 있고 국제전에서 성적을 좀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 이게 부담이 없는 경우니까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브라질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엔간한 팀은 아니긴 하죠, 그죠? 선수가 지금 정상적이지도 않고 다 뛰는 것도 아닌데 좀 그래도 뛸 선수들은 뛰고 있지만,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일본이지만도 브라질 마인을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3.5 언어반은 굳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친선 경기다 보니까 월드컵 예선보다는 좀 의미는 떨어지고 이제 이동 거리도 어쨌든 한국에 있다가 일본에 가게 된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브라질 이제 뭐 일반승을 해서 뭐 세포를 쓰든지 아니면 브라질 마인 가는 거는 뭐 한국하고 좀 차이는 있지만 일본이 더 잘하기는 하지만은 브라질은 그냥 팀은 아니죠. 예상대로 뭐 4대0, 3대0 그냥 반코트 하면서 가지고 놀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분석이 크게 필요 없을 거야. 뭐 일본에 뭐 많은 선수들 좋은 선수들 얘기를 하겠지만은 결국 안 된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지? 아니면 이 프렌이 있어야 되는데 이 프렌이 없죠. 신성 경기는 보통 이 프렌을 안 주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잘하고 조금 잘하는 팀이랑 붙었을 때는 알겠지? 이 프렌에 만약에 1.4였으면 또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은 뭐 일쪽에 봤을 때는 일반승을 어디다, 그러니까 조합을 어떤 거를 쓰는 거에 따라서 일반승을 쓸 거냐 일만승을 쓸 거냐 결정이 되겠죠. 이게 무슨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경기는 아니겠지, 그지? 근데 3.5 경기 같은 경우는 굳이 보면 오바지만은 별로 그렇게 썩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몰디브하고 타지키스탄 이런 건 아예 안 찍을 거고요. 의미도 없는 경기는 굳이 찍을 필요가 전혀 없고, 그나마 경기 내용이 나오고 이런 팀들을 찍으면 되겠죠. 선수 대만하고 미얀마하고 네팔하고 말레이시아 요까지는 한국은 뭐 여러분이 아시니까 할 거고, 대만 잘 들으세요. 대만, 미얀마, 네팔, 말레이시아, 라오스, 태국, 시리아, 베트남, 라오스 이게 힘들어. 차이가 많이 날까? 설명하는 게 뭐 누가 있고 누가 진출한 이런 부분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가 나열해서 여러분한테 아는 척 뭐 고귀한 척 이런 거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항상 의미가 있었어 없었어? 여러분이 배팅을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 그게 중요할까?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런 부분 가서 어제 제가 뭐 부갈랜드 누구누구에게 물론 주축 선수들은 얘기한 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잖아. 왜? 맞죠? 알아야 되긴 알아야 되지. 맞지? 왜? 여러분 생각하는 거랑 내랑 생각하는 게 접근 방식이 똑같잖아. 맞지? 그래서 오늘은 시리아 경기를 제외하고는 대만의 2프렌이라든지 네팔의 3프렌이라든지 라오스의 3프렌 이런 것들이 맞단 말이에요. 왜? 베트남 그 소위 말하는 정배를 받은 팀들이 얘네보다 낮고 당연히 전력 차이가 많이 차이 나는 거 당연하단 말이야. 근데 마인에 대한 거를 봤을 때는 애매하죠. 그 팀들은 뭐야? 베트남이나 이런 팀들은 우리가 좋은 팀을 받았을 때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이런 팀들은 호주랑 했을 때 프렌을 가고 이랬던 팀이지, 반대였을 때 배팅을 많이 가거나 접근을 많이 하거나 그 다음에 잘 해주거나 이런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팀이죠. 차이는 그만큼 차이가 나 있으니까 기준점을 줄 수 있어. 1마이는 죽이는 그런 팀도 있고요. 알겠죠? 그럼 뭐야? 마냥 2프렌이라고 3프렌이라고 찍자고는 얘기 안 했죠. 근데 충분히 접근 방식으로 보면 어차피 갈 건데 배당도 좋고 그렇게 가는 게 확률적으로 그리고 접근 방식이 그게 맞겠죠. 그죠? 아무거나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지? 그렇게 가야 되면, 그래서 대만하고 태국 얘기하면 당연히 지금 마인을 받은 팀들 1마인, 2마인 받은 팀들이 실력이 좋고 반대편들은 선수도 없고 대부분 이제 5개 경기를 다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상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친선전 경기도 별로 안 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 포괄적으로 다 다섯 팀들을 얘기를 하면은. 근데 그게 큰 의미를 주지는 않고 항상 우리가 이런 경기를 처음 배팅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근데 건덕지가 없으면 아예 조합을 안 가져가. 타지키스탄하고 몰디브처럼. 알겠지? 그래서 2프렌 이렇게 하고 조금 잡으면 4프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어제도 그런 식으로 접근했죠. 웨일즈도 마찬가지고. 물론 벨기에가 복수를 해서 4대2로 이겼지만 오바 나오면서 충분히 벨기에 상대로 웨일즈가 좋은 경기를 보여줬죠. 그러니까 일단 그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근데 시리아는 차이가 분명히 있고 1마인 정도의 배당이 후지면 안 가겠지만 1.68이라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갈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언어바에 대해서는 하나도 접근을 하지 말고 확률이 확실한 게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경기든 한국 경기든 미얀마 아까 5경기 있죠. 미얀마, 대만, 네팔, 말레이시아 경기 맞죠? 이거는 여러분 시간을 끌기 위해서 할 이야기는 필요가 없겠죠. 질문 있으면 제가 얘기를 하면 되겠죠. 왜? 준비를 해오고 저도 리그도 보고 몇 경기 별로 없는데 지금 저는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잖아. 아는 척하고 도망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지?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가져올 거면 안 하고 덜 봤으면 덜 받고 솔직히 덜 봤다 하는데 맞죠? 덜 반 경기를 제가 가져오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구나. 그리고 그런 건덕지가 그날도 좀 있구나. 반대편이 소위 말해서 이마이 어제 독일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독일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리고 또 어떤 팀이고 그 전에 또 프랑스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 가는 건 좀 부담스럽다 이야기를 했잖아. 그건 뭐야? 그런 경기들이 어차피 가야 되는데 배낭도 좋으면 2개, 3개 정도 접근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고 두 경기는 어제 SSG하고 SK 경기처럼 그렇게 또 어차피 2개 터치해서 묶어 갈 거예요. 이거를 묶어봐야 여러분이 만약 가스 경기랑 삼성 경기랑 묶어서 세포를 만들려고 봤을 때는 브라질 아니면 한국 경기나 시리아 마인 중에서 가져갈 경기가 많단 말이야. 그지? 묶어 간다면 아무래도 확률이 그렇겠죠. 아니면 두포를 가든지. 여러분 내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잖아. 맞잖아. 방송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맞죠? 근데 그렇게 가는 확률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어제 우루과이 결국 이긴 이겼다. 근데 우루과이 가지 말자고 했었잖아. 똥줄승이 나왔거든. 반대편이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지? 생각을 하고 배팅을 하고 질문을 하고 그게 중요한 거지. 이게 대국이 어떻고 말해줄 수 있지. 근데 아무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왜? 유럽이 아니잖아 이거. 한국, 아시아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아시아에서 얘기해봐야 한국과 일본도 심지어 제일 잘하다 한국과 일본도 그게 큰 의미가 없고 이제 흐름을 보고 경기력을 보고 이런 부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지 손흥민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냐고 그런 건 이제 이슈 몰이하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지. 아무 필요가 없고요. 한국은 당연히 무승부 많이 키고 그러니까 질 수는 있어요. 당연히 브라질한테는 질 수가 있지. 누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냐, 그지? 근데 명보형의 이런 의지 없는 모습들이 우리 상당히 안 가고 싶게 만든다. 지금 파라과이고 우루과이 보면은 한 10단계, 20단계 내려갔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우루과이 수아레즈하고 파라과이 칠라베르트 맞아 너무 올라갔죠. 20년 전 아니면 최소한 10년 전은 올라가야 되는 부분 아니야. 근데 이제 한국 하는 꼬라지 보면 승도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외국 지금 해외파들 있죠. 저기 강인도 마찬가지, 손흥민도 마찬가지.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 여러분 보셨습니까? 손흥민하고 이강인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외국에 오래 살아서 아니면 이동을 프랑스 갔다 스페인 갔다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 이적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한국말을 못 하더라고. 피곤해서 그런. 봤어요, 안 봤어요? 한국말을 하는데 그거를 기억이 안 나는 거 한국말 제대로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피로도가 있든 뭐든 정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야. K리그 선수도 충분히 뛰어봐도 돼. 히넨크 감독님은 외국 해외파들 가지고만 했으면 국내 애들은 잘 닦아가지고 만들어서 좋은 결과를 얻었잖아. 그지? 명보형이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가만히 있고 이런 부분들 질고 해도 할 거나 해보고 투입도 한번 시켜보고 젊은 선수도 투입시켜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전혀 가고 싶은 생각이 없거나 파라과이도 진짜 못하기는 못하지만 그지? 그래서 전형적인 한국 잘하는 거 있잖아. 무승부하고 언더하고 공 돌리고 오늘 서울의 비아가 또 비 맞으면서 팬들 10만원 3만원씩 5만원씩 1등석 2등 오늘은 자리 많더라. 브라질이라서 그때는 자리가 없었는 거 몰라도 오늘 자리가 세고 셌더라. 그냥 누워보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굳이 보면 언더긴 하지만 무승부나 파라과이 프렌 쪽으로 접근을 하지 한국에 대한 메리트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시리아만 마인을 보고 대만 2프렌승 1프렌승은 파라과이만 접근하고 그 정도만 해도 배당이 나오니까 대만하고 네팔하고 라오스는 3프렌 언더 오버보다도
2프렌이나 3프렌 쪽으로 접근을 해서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NBA도 챙겨보세요. 쿠플이 좀 경기가 많이 중계는 안 하던데 한 경기씩밖에 안 하긴 하던데, 아니면 리그 패스를 끊으셔가지고 보고 작년 것도 좀 챙겨보고, 그 다음에 쿠퍼 플래그라든지 이런 선수도 있죠. 젊은 선수도 막 올라오자. 제가 얘기했죠. 90년대생들은 이제 은퇴를 하고 시즌 이제 뭐 많아봐야 한 3년 뒤에 은퇴를 할 거 아니에요. 그지? 이제 2000년대 초중반 선수들이 이제 주축으로 올라가고 후반 선수들이 이제 유망주로 체크를 해야지. 야구든 농구든 축구든, 그지? 관심 있어야겠죠. 여러분이 알다 뭐 듀란트라든 이런 선수들이 이제 커리라든지 뭐 르브론 이런 애들은 지는 애잖아. 테이텀이 이제 거의 중간급 나이고, 그지? 그래서 체크해 보시고, 조합은 막 다발 갈 필요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또 챙겨갈 배당은 챙겨가시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그냥 대충대충도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직도 그래도 대충대충하고 너무 하나의 요소로 접근을 하고 대충대충하고 뭐 아홉수가 어떻고 배당이 어떻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오늘 경기를 봤을 때 어떻게 하고 인마는 어떻게 설명하고 인마는 설명 어떻게 하고 질문도 해보고 그래 해가지고 접근을 해서 하면 여러분 무조건 좋아하시거든요. 맞고 안 맞고는 우리 맨날 맞고 안 맞고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래 혼자 하든 누구를 따라가든 저를 따라가든 저를 참고를 하든, 아시겠죠? 근데 제발 올바르게 배팅을 하고 좀 주관적으로 배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막 원망하고, 물론 원망스럽기도 하죠. 방지 안 되건 누가 잘 안 되면 잘 안 풀려는 구매를 했는데, 근데 보답을 주고 도망을 안 가잖아. 그럼 또 다시 기회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날에는. 하지만 그날 지나면 또 오잖아, 그지? 그렇게 배팅을 해야 된다고. 승진한다 막 하고 막 자제 안 되고 중승부 그 뭐 5개 들어와봐, 여배 남배 들어와봐,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어차피 흥국 가고 현건 가고 뻔하잖아, 그지? 내 말 틀렸어. 그리고 좋체 뭐 S급 이제 배당 아쉬우면 이거 꼭 가야 됩니다 할 거 아니야. 왜 안 됐으니까 그걸 메꾸기에 돈을 메꾸기 위해서 백방 뻔하잖아. 그거 들어와도 힘든 너무 좋아할 일은 아니고 새로운 게 필요하고요. 그래 AI 기계들이 좀 빠지고 걔네들 공부를 좀 할 거고 할 거 아닙니까? 맞죠? 지금 뭐 5개 잡아 2배가 동그라미 치고 뭐 브라질 승하고 뭐 며칠 전에 보니까 가가야 브라질 1.4에다 그거 뭐 그냥 알려주면 되는 수준 아닙니까? 그지? 돈을 쓰고 시간을 썼으면 돈을 안 썼어도 시간을 썼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거지만 조랄 싸고 뭐 대단한 척 하면 욕 박으세요. 그냥 저도 그렇게 하면 욕 박으세요. 왜?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필요한 시간만 쓰는 거고, 그 다음 질문하시고 인사하시고, 오케이? 그렇게 방송을 듣는 겁니다. 내가 말했죠. 여러분이 송창모 하면 안 돼. 송창모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 무시하면 무시해도 돼. 듀란트를 해라고. 듀란트. 알겠지? 나는 어빙 같은 존재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듀이정과 송창모 관계를 하면 안 되고, 어빙과 듀란트 여러분도 미드슛 쏠 줄 알면서 어빙한테 받아서 넣으면 이런 관계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그 뭐고 배분을 하고 하는 거란 말이야. 물론 여러분에서 내가 돈을 줬으면 무조건 당연히 맞지. 그런 마인드로 임하지. 근데 안 흘러가는 거 알잖아, 힘들아. 알겠지? 여러분 노력하고 질문하고 해가지고 시간이 안 되니까 저한테 분석을 듣는 거고 표를 구매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기. 왜? 내가 일하는데 그거 다 못 보잖아, 그지? 저는 볼 수가 있잖아. 그거 하기 때문에 사는 거지. 뭐 대단하고 뭐 이런 거 없어. 똑같이 할 거고 뭐 뻔한 소리 해서 자책점 읽어주고 할 거면 자기 네 생각이 뭐냐 이게 궁금한 거야. 나는 여러분 생각이 뭐냐 궁금한 거고. 그거 하러 여기 오는 거라고. 알겠지? 아니면 오지 마세요. 굳이 할 필요가 없어. 그 표만 띡 받아가는 행님도 있지. 그거 갖고 안 된다. 아시겠지? 시간 나면 와서 좀 질문하고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오늘 4점 후반대로 형성을 했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삼성은 두 뭐고 핸디도 쓸 수 있고 언어바도 쓸 수 있고, 근데 저는 일반승을 써서 세폴로 가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별로 제가 평소에 선호를 안 하잖아 그런 배팅을, 그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가스 같은 경우도 2개 다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했던 2프렌 3프렌 승을 접근을 해서 특히 지금 못하는 팀끼리 붙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배당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1.9나 2배를 조금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배당 때문에 아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배당이 무조건 좋다고 가는 건 아닙니다. 가능성이 좀 있고 확률이 좀 있고 이래야 터치를 하는 거지. 무조건 방장이 배당을 좋아하긴 하지만은
터무니없는 걸 제가 추천해주고 그렇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언어반은 싹 빼세요. 브라질도 그 파라과이도 오늘 언어반은 싹 없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건 아무 이유 없이 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몇 번을 고민하고 최소한 30번을 고민을 하고 여러분한테 조합 주고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저녁에 또 올 겁니다. 방금 울산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울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대구나 가도 상관없긴 한데 그것 때문은 아니고 그냥 일찍 해서 뭐 기준점 자체가 뭐 축구도 그렇고 많이 변동될 것 같기도 하고 배당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좀 일찍 왔습니다. 왜? 기준점을 달리가면 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됐나요? 명보 형은 똥 싸는 것 같다 표정.